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요즘에 사실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역전 용사들 많이 못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엄청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정기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인 묘사가 오신다 하니까 확 달려왔습니다. 어이가 확 없네. 달려왔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분이. 예. 네,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저도 역시 노영희 변호사님이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달려왔어요. 국회에서 그냥 바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요즘에 평론하시는 분들도 좀 바쁘시고 다들 좀 정신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아우 저도 요즘에 사실 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워낙 뉴스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반갑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디 무슨 국회에서 달려오셨다고요? 예. 왜요? 무슨 국회에서 뭐 오늘 했었어요? 저 네. 박찬대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규모의 유튜버들이 한 40여 개가 모여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갖다가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 현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예.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얘기가 뭐였어요? 그래서 핵심은 당대표는 귀여운 사람이 돼야 된다. 뭐야 이게? 핵심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오신 의원들이나 또 그 현장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소통을 갖다가 많이 잘해주는 그런 당대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펼치는 그런 현장에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여튼 요즘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열기가 뜨거워서 네. 뭐 당원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람 뽑아보자 아마 이런 그 뭐 당심, 뭐 민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거 좀 많으니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대표도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뭐 저는 저런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픽스는 그냥 조용하게 너무 매일 조용하게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140만인데 지금. 아니 노영희 TV도 안 불러요.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윤석열 운명의 날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는데요. 좀 전까지도 이제 식사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고요. 8시부터 다시 재개한다. 정말 오래 걸릴 것이다 얘기가 있었었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윤석열은 뭐 작심한 듯이 배로 또 기자들 갖다 밀고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배를 기자를 아니 밀어요? 저는 포토라인을 갖다가 삼각형으로 딱 만들고 또 카메라맨들이 딱 기대고 찍을 수 있을 만큼 카메라 대까지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한마디라도 듣겠구나 기자들이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7분이나 늦게 왔다는 거 아세요? 2시에 원래 딱 도착을 해야 15분에 딱 들어갈 텐데 2시 7분에 떠났어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난 저런 인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한 4, 5분이면 도착하니까 이 2시 15분이라는 시간을 맞춰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거기서 언론들하고 실갱이할 시간 자체를 만들지 않아 버리는 그렇죠. 그런 방식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막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제 언론과 만나서 접촉하고 뭔가 발언할 경우에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구속을 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침묵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 정도가 된다. 그렇죠. 최악은 어떤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어저께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측하시겠습니까? 오늘 얼굴 좀 보셨죠? 예. 아유. 평소보다 좀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좀 얼굴이 약간 아니에요. 부은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네. 평소보다 얼굴이 부었죠. 얼굴이 붓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라면을 먹었을까요? 아니, 라면을 먹거나 많이 울었거나 울었거나 아니면 원래 좋아하는 거 마지막까지 그래도 에어컨 바람 쐬우고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죠. 뭐 이것은 제가 존칭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와서 억지로 뭔가를 다짐하고 좀 웃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딱 내리자마자 드는 느낌이 그것이었고 두 번째 들어갈 때 기자들이 따라와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도 이제 애써 당당한 척하고 갔는데 그게 윤석열이 이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의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선택은 침묵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인정실질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본인이 직접 따지거나
뭔가 허점을 찾아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을 텐데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주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저녁 먹고 들어가서 계속 지금 이거 하나하나 비사실 봐야 우리도 66페이지 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따지자 그러면 이제 밤 12시 1시까지 갈 거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면 오늘 밤 12시에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네. 자 빠르면 오늘 밤 자정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못 나와요. 예, 못 나오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네. 이제 갈 것이고 그 내일 사이에 아침까지. 이제 윤석열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서울구치소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어쩌면 자정 정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오늘 그 부은 얼굴로 나온 그 상황이 좀 약간은 당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안 나오셨더라고. 원래 4천 명이 동원된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한테 딱 이렇게 또 호의를 받으면서 그 들어가는 장면들을 연출하려는데 그럴 만한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늦게 나와서 시간을 갖다가 이제 더 뭐 간섭을 받지 않게끔 딱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2시 11분에야 도착하는 그것도 바로 건너편 집에서 2시 11분에야 도착하는 7분에 거기를 내려오는 이런 인간 처음 봤다. 진짜 얼마나 진짜 버꾸라지인지 좀 정말 우리가 새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법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경찰차들이 법원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그 네모난 법원을 쫙 둘러싸서 차벽으로 맞아요. 완전히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못 가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윤어게인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원 삼거리라고 불러요. 네.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그쪽을. 근데 그쪽에 한쪽 차선을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올라가는 데를 다 막아놓고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원래 그쪽에서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천 명 온다고 그랬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정말 빈 의자밖에 없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스피커 틀어놓고서 이제 막 그 얘기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100명 될까 말까. 예,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쪽에 또 이제 옛날 행정법원 쪽에 또 조금 있었었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한 10명 정도? 그렇죠. 15명. 15명 정도? 그 다음에 법원 그 동문 쪽, 그리고 아까 말한 법원 삼거리 쪽, 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산발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적어가지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오후 1시 상황이 있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그 화면이 좀 넘어갔는데 네. 의자들이 다 비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저기 지금도 보시면은 저보세요. 예,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아 이게 너무 날이 더워서 그렇다. 사람들이 그래서 못 나온 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오늘 제가 같은 보기에는 날씨라면은 거의 저기서 진짜 쓰러지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날이 더워서 안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얘기 같아요. 국힘 다 어디 갔습니까? 윤상현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그렇죠. 집행했고 정진석도 피의자가 돼 있고 뭐 그 내용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울고불고 큰절하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파면 결정되기 전에 네. 그 어디입니까 한남동 가서 다 몰려가고 40몇 명이 성명 발표하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들끼리 정치적 결사체로서 뭔가 신의가 0.1%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저런 날 가서 한 명이라도 이게 억울하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한 명도 없다라는 이것은 뭐냐? 결국 그들도 윤석열과 이제 손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저기 와서 윤석열 거들지는 못하더라도 옆에 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고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킬 것 같이 막 서약을 하던 그러면서 돈을 막 빨아들이던 유동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번에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한 것이 완전히 독이 된 것 같아요. 그거 들여다보면 이건 뭐 이런 범죄자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오늘 2시 30분에 그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구인장이 서간 321호 대기실에서 집행되고 있고 신문 이제 시작되었다. 박억수 검사가 참여했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여했으며 그리고 7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명 10명이죠.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신문이 종료가 되면 영장 발부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절차는 교정당국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얘기했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따져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PPT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홍정원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검 PPT는 178장, 네, 엄청납니다. 178장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 측에서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도 이게 되게 늦게까지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녁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 영장 실질심사 하고 계시는 부장님도 아마 힘들긴 힘들 것 같은데 양쪽이 정말 한치도 양보가 없는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다라 이제 이런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설전을 벌이는 게 많습니까? 한쪽은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정언과 증거물을 가지고 하는 거, 한쪽은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 논리를 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것이나 지금 거기에 뭐 시간을 때우면서 듣기는 듣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면 어제 그 영장 청구 내역을 보니까 와 진짜 방송할 소재는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보도로 확인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정말로 깨알같이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니까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그 소재에 우리가 추가 취재를 해놓고 지금 밝히지 않은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딱딱 들어맞는 게 나오는데 와 저거 진짜 제대로 쓰면 엄청 좋겠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 윤석열과 관련돼서 김성훈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추정을 많이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와 저거는 보물이다. 그렇죠. 언론 우리가 보도하는 쪽에서 보면 어제 영장 청구 내용 자체는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지만 네. 일단 공개된 마당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였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언론 플레이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실제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게 없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제 사실은 자충수가 돼버린 좀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실질 심사 같은 거 하기 전에 이제 수사를 하고 나서 하잖아요. 그 수사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방향을 조금 압니다. 이 특검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왜 아느냐? 그들이 뭔가 제시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뭐라고 답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답하는 거하고 근데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정기환이 이렇게 말하던데 너는 노영이는 왜 그렇게 말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아마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씨 측에. 그리고 나니까 좀 이쪽은 아무래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창이 너무 세서 방패가 조금 뚫리는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재 보니까 일단 결론은 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게 맞냐? 유출을 했다면 누가 유출했느냐? 예. 혹시 악감정 가지고 어휴 이러다 했으니 다 끝나버렸네 라고 유출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예. 같은 일이에요. 예. 이걸 유출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의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누가 결정한 거지? 윤석열이 결정했겠나?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이거 다 읽어봤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들도 이 내용을 보고 공개를 하는 것이 뭔가 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일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래서 거꾸로 뭐 일종의 제가 이제 그 약간 소설 같은 걸 쓰면 진짜 의도적으로 유출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유출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정말 도망갈 이제 구멍이 아예 사라져 버린 이제 이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새로운 결집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도 매우 힘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이 서류를 다 보질 않잖아요. 항상 요약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제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변호인단한테도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그 받은 다음에 나한테 요약본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이걸 풀어라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꼬여버렸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저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그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저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날 계엄 날 뭐 그다음에 계엄 앞두고 뭐 안 가 그리고 이건 완전히 진짜 시나리오의 한 장면 같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정도를 내놓으려면 증거를 다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CCTV 같은 경우도 2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냥 눈앞에서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 주장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럼 변호인단 자체도 무기가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때를 쓰면서 시간을 갖다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장심사 관련해서 PPT 할 때는 특검도 얘기를 하고 부장검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검사 이런 검사들이 나눠서 아마 그 PPT 관련해 가지고는 판사에게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검보가 얘기를 했고요. 네, 신문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가장 그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명이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제명별로 실제 특검보들이 나눠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수사한 사람들이 즉각 대응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오늘 신문 때 국무회의 당시 CCTV나 증거 영상을 재생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들을 지금 재생할 계획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검보 브리핑이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면 더 계속해서 할 거냐 그랬더니 특검보 브리핑을 사실은 더 추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가 브리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PPT 화면에 CCTV 재생이 일부 화면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CCTV 자체를 돌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도 지금 했고요. 예. 그리고 좀 전까지 이 검찰 쪽에서 엄청나게 브리핑을 지금 했고 저녁 식사한 이후에 다시 구속 심사가 재개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도 워낙 특검이 쪼아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기자들한테 말을 못 하고. 그 다른 때 같으면 좀 정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들한테 공유가 될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어렵네요. 가능성이 네. 0.00001도 없지 않습니까? 불구속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노변한테 하나 여쭤보면 이렇게 이제 구속 사유가 한 뭐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분적으로 취합하고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좀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장을 5가지를 가지고 영장 청구 사유가 있으면 요건 좀 부족하니까 이것은 빼고 요걸로는 구속이 되겠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한 가지 범죄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여기는 뭐 범죄 혐의 자체가 5가지, 뭐 7가지, 10가지까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구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뭐 그 범죄명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뭐 판사의 성향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하나 이거 유죄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유죄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근데 B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빼박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판사들은 이거 빼박인 이 B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것 같으니까 구속시켜야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쟁점인데 이번에 외환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자신 있다, 다 구속 사유다라고 일단 내놨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배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뭐 다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예, 얘기인 예. 거잖아요. 유죄는 제가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예.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냐. 사실 근데 다 중대한 범죄라서 사실은 엄청난 그 범죄들이죠.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러한 5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 A라고 하는 범죄에서 증거가 뭐가 나왔는데 그 증거에서 얘기했던 그 증인 누구누구를 이 사람이 가서 나중에 협박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안 구속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진다는 거겠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 영장 청구 내역과 실제로 그 당시에 불법 내란 반란을 일으켰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렇게 잘 정리해 놓을 수가 있는 완전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시간대별로 했는데 저걸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겠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의심하는 것이 요즘 김용현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김용현이 과연 내란을 일으키고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최초 제안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제안을 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 김용현의 기획과 김용현의 제안을 윤석열이 받고 김건희가 추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군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전체의 실행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고 각 부대가 움직이는 동선을 맞추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 치밀한 계획은 김용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럼 김용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신원식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서 막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왜 김용현이 만들 수 있었느냐? 김용현은 윤석열이 아니어도 원래 이자의 꿈이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일종의 독재 군사 정권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제가 증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용현이 판짜 놓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갔던 일종의 범죄로 보면은 우두머리지만 실행의 과정으로 보면 종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범죄 구성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보면 와, 살뜰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을 했던 이제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도하고 김건희가 승인을 한 과정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취재를 해서 언젠가 밝힐 상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쟁점, 5개의 쟁점에서 그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이 확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무회의 같은 경우잖아요. 국무회의는 김용현 같은 경우 같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갖다 제지하거나 뭐 혹은 뭐 누군가가 뭐 다른 그런 설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짜놓고 본인이 그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 내리고 딱 끝내버린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도자로서 그 윤석열의 지위가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요. 그건 뭐 당연히 윤석열이 이제 내란의 수괴인데 이게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거냐, 공동정범으로, 공범으로 분류될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내란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와 그리고 김용현이 어떤 정도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범으로 확실히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주도했고 나머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사후에 동의하거나 추인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김건희의 실체 그리고 김용현이 왜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민주당의 국방계 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윤석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정언이 나오고 증거가 나와서 이루어질 텐데 윤석열과 원래 가깝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미스터리처럼 좀 느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석열이 주범이고 이들도 공범이라는 전제로 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후 6시 30분쯤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어대서 경찰이 제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서부지방법원 그 난입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실제 징역이 선고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보고 다들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여가지고 경찰 비공식 추산을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지방법원 일대에 기동대 45개 부대 경찰 그리고 2,700명의 경찰을 배치를 해서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차벽이 너무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서울구치소 앞에도 지금 차벽이 다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신자유연대와 국민의힘 평당원 협의회 등이 설치한 무대 차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 일대에 경찰버스는 20대 정도
구치소 정문까지 20대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데 오후 2시 15분부터 윤석열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진행하고 있고요. 7시까지 진행이 일단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식사하기로 했고 8시 조금 넘어서부터 지금 진행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매우 늦게 끝날 것 같고요. 영장은 내일 오후 늦게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게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실제로 진짜 서울구치소 많이 갈 것 같습니까? 뭐 몇 명 정도 갈까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면회 가고 취재 가보고 한 10번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갈까요? 많아야 500명? 그렇죠. 그 실제로 정도이겠죠. 그 서울구치소 자체가 뭐 많이 모이기에는 좀 그 적절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가려면은 뭐 엄청난 준비를 해야지 대규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0~300명 정도가 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그 정말 더운 날 거기서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윤석열의 구속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특검은요. 66쪽의 구속영장 청구서 그리고 178쪽에 달하는 PPT 자료 이외에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이 외환죄가 추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 영장 실질심사 처음에 청구할 때는 외환죄는 아직 덜 이게 됐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번에 의견서를 내면서 외환죄를 왜 강조했느냐?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지 외환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된다. 그렇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법원에서 읽기도 사실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유,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그 총기 휴대를 갖다가 지시하고 또 체포를 저지하는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다 그냥 입증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 이 5개 쟁점 중에 마지막 하나만으로도 구속영장은 분명히 떨어진다. 다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체포영장 집행 저지, 그다음에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김성훈이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해버렸다는 것, 그렇죠. 총기 쏘는 건 너희들이 뭐 그냥 경호처가 훨씬 총 더 잘 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발언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포 저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부의 지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이었다라고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총을 누가 쏘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윤석열이 그 총 너희들이 잘 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실탄이든 공포탄이든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김성훈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인간은 원래 이렇게 되고 마느냐. 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국회에서 폭로했을 때 진해에 놀러 갔을 때 그 김건희 보이는데 작살로 직접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맞다 안 맞다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두리를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시비가 막 붙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김성훈이 지금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 엄청나게 끝까지 목숨 걸고 아니 이 사람하고 경호본부장 둘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부당한 체포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얘기했던 사람이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니 더 불어버립니다. 와서 누가 보더라도 자극이 돼서 윤석열 100% 우속이네. 증거 확실하네. 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 인생무상의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지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윤석열 어제 저녁에 눈물을 많이 흘렸거나 아니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밤잠을 못 자고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퉁퉁 부었거나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로 윤석열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다 생각하고 있대요.
그럴 리 없다. 네, 아니 그 그거는 사람- 진짜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럴 리 없다니.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살짝 뭐 나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 그럼 조사 과정에서 아예 이것을 조서를 가짜로 조서를 썼다? 자기네들이 계속 그렇게 조서를 가짜로 작성해 봤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성훈이나 뭐 강희구나 그냥 다 진실을 말했지 실질적으로 뭐 변호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랬을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을 믿는다 뭐 이런 취지였다는 얘기인 건데요. 이것도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업 검찰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네, 들어갔지 그렇게 않습니까? 들어왔죠. 대통령 인연이 돼서 이제 저렇게 그 부속실장까지 갔는데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실 또는 부속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괴로워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 초월의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정말로 마음 아프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거 아닌데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강희구 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감정을 짓지 않고 이렇게 조사에 응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뭐 이것저것 빼고 보태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 인생 이렇게 또 되는구나 하면서 주위에 많이 장탄식을 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상사가 데리고 가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내부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너무나 보기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그런 이제 고충을 많이 드러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중요한 범죄 혐의자가 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본인이 밝혀서 뭔가 좀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희구 실장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윤석열 씨가 붙여준 변호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말이 달라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바꾸는 이유는 식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겠죠. 가족들이 무슨 짓이냐 도대체 당신들 공무원 돼가지고 우리 식구들 그냥 평범하게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김주현이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지 민정수석이 이제 어디까지 가장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김주현. 그렇죠.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를 엄청 받았을 테고 김주현이 이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구 말 맞다나 전두환 옆에 있던 땡땡땡은 끝까지 하나도 안 불고 감옥에서 평생 가더라도 그걸 나는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봐야 하고요. 또 한 사람 더 있죠. 정진석. 정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진석은 고발은 하지 마십시오. 요새 고발 조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로 엄청나게 보니 대통령실에 가서 실장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끝까지 또 땡땡땡의 내락을 받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누군가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생긴 거죠. 그럼 김건희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 딱 봤죠. 윤상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확하게 정진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정진석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그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실제 했던 그런 이제 행적을 반드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짜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특검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제출했고요. 또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과 증거들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따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동영상. 그 동영상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경호관들이 공수처 검사와 경찰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거 시킨 것이다. 이런 내용의 김성훈의 얘기까지 거기에 좀 정리를 해서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 플러스 실제 그런 증거들을 살아있게 만든 증인들을 윤석열이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
괴롭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엄 전 2분 국무회의 모습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해서 의견서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유 참요. 또 노상원 씨 수첩 얘기도 이번에 의견서에 다시 추가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외환 관련해가지고 수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하나하나를 이제 확인해보고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이번에 이제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유출이 됐고 한덕수도 지금 조사 받고 있고 영장 청구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사자가 김성교 딱 한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한 명 더 있네. 윤상현까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한덕수에 대해서 누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줄 서서 대통령 만들겠다고 정말로 저 길로 따지면 한 1km쯤 이렇게 줄 서 있었던 사람들 나와서 왜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야기 안 합니까? 네. 왜 안 합니까? 갑자기 탄압과 보복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기들도 내용 보니까 이게 기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 초월의 일을 벌이고 특히 이제 강의구 실장이 추후에 그 사인 받아가지고 다시 국무회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거 동의서 받은 거 폐기시키는 그 과정도 와 적나라하게 써놓은 거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딱 국회에 나와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한덕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는 기회주의자예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자기가 예측해 가지고 좀 센 쪽에 계속 붙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증거들이 한덕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 관여에서 술술술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사해 줍니까?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면 그래요? 당연히 뭐 전혀 협조 안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봐주겠죠. 그럼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줄어듭니까? 아니, 한덕수 정도는 몇 년에서 몇 년으로 그렇게까지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고요. 검사들은 맨날 봐줄게 불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또 불잖아요. 그러면 또 안 봐줍니다. 거짓말도 되게 잘합니다 검사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맨날 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발 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검사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뭐 이번에 그 한 언론사에서 나온 그 녹취록 보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검사들에게 다리를 놔주고 48억을 갖다 받았다는 얘기가 폭로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거래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김주현 한 번밖에 그 소환 안 당했습니다. 김태효도 딱 한 번 소환당했어요. 그것도 전부 참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키맨들로 김주현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일지 4번일지 모르는 이런 그 안가 회동의 좌장이었다는 게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아예 지시를 다 한 거예요, 사실상. 맞아요. 조언을 하는 척하면서 증거 인멸을 어떻게 하는지 다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그 죄를 가려주는 형태로 검찰은 도대체 뭘 챙겼고 또 어떤 딜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김태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다 밝혀지고 나면은 지금 계속 뭐 성균관대에서 저렇게 교수를 계속 할 수 있게 냅둘 것인지 저는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특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피의자들이 특검에 불려가서 진술하는 내용만 보더라도요. 예.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압수수색을 잘한다 또는 뭐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다시 조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불려가서 틀어놓는 그 진실들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연관성 다 드러나게 할 거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착각하는 거는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처럼 해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 못 알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원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먹는 방식도 달라요. 제가 해먹는다는 거는 해먹는 여기는요 한번 해먹으면요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만 원도 해먹으려면 발발발발 떨다가 네. 지금은 이제 정치 문화가 그것도 되지 않죠. 네. 조직이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당원 주권제로 가 있으니까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 광역단체 이렇게 가는 코스에 매우 훈련이 잘 돼 있는 이 정치 문화를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먹었는 건 너희들도 거의 해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 정도 했으면 수천억 받았겠지라는 예단을 기정사실로 보고 끝까지 후벼 파는 거예요. 예. 검찰도 똑같이 이제 이 검찰들 거래하는 거 보세요. 검찰 출신들 박영수 실제로 지금 50억 먹고 들어갔다 아니죠. 200억 먹고 200억이죠, 200억. 200억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못 먹고 이제 200억 먹은 거하고 뇌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요즘 나오는 진술 뭔지 압니까? 또 이름 이야기하면 바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쌩쌩하게 살아있는 땡땡땡은 150억, 땡땡땡은 100억 이런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먹기로 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 그러면 지금 대장동 관련된 50억 클럽 수사 다시 하잖아요. 지금 감옥 갈 사람 줄을 서 있는데 이들은 한패가 돼서 다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렇죠. 무기,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마약, 뭐 여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쪽 성향의 정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정도 너희들도 다 해먹은 거 아니냐 라면서 보니까 이게 사태 파악과 상황 분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몰락의 길로 빠지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씨 그 영장 실질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나오는 속보가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중간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나요? 어떻게 네. 되나요? 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 공동 구매하는 거는요, 예, 몇 년을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필수품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진짜 주무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구치소도 엄청나게 덥거든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구치소에 인권 강의 같은 거 이제 하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소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교정직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후에 윤석열 씨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우선 광고 영상 한번 보고 다시 계속해서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네, 이 냉감 침구는요, 주문하는 즉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하고요. 접촉 냉감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부풀하기 필링 테스트도 2만 회를 통과했고요. 오염 걱정이 없는 방호성 통과 그리고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왜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을 냉감 이불로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66,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아마 백화점에서는 뭐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그렇죠. 또 할인점에 가도 한 2배 정도는 할 텐데 공장에서 직접 이제 생산하고 극강의 냉감감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제 냉감 이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 정도 가격 구매할 수 없다. 지금 3,000세트 한정 판매로 하는데 많은 것 같죠? 주문 지금 오늘 점심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처음으로 배송하는 것이 오늘 이제 주문 들어온 거 금요일 날, 내일 생산해서 모레 바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한 냉감 제품 코팅으로 냉감 처리한 것이 아니라 원사 자체가 아예 냉감 원사다 이렇게 해서 믿고 맡기면 코티마 제품 엄청 유명한데요.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거 설비님께서 냉감 침구를 어머니께 사드렸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말복방님은 와 싸다. 저는 TV에서 구입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네, 예.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밤에 자려고 할 때 땀이 막 나고 그러면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불쾌 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정말로 이게 냉감 침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분과 온도가 샥 내려가는 맞아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입해 보시죠. 아, 예, 오늘- 놓이면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주무실 겁니다. 이 이불 덮고 놓이면서 이제
하시는데 내일 모레 방송할 때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부모님 선물, 가족 선물 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네, 부모님한테는 진짜 좀 꼭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한테 꼭 사주고 싶네요. 아들이 네. 왜? 아들이 13살짜리. 더위를 많이 타요? 더위를 많이 탑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춘기라서 꼭 지방에서 문 잠고 잘라 그래요. 근데 그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이제 방송 보시면 왼쪽 태그라 그러죠. 화면 왼쪽에 떠 있고요. 오른쪽에 그 스픽스 댓글창 상단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란이님께서 노영희, 전기환, 김선수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제부터 또 시작이고요. 윤상현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사실 잘 알지 못했던 내용까지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특히 좀 중요했기도 했고 좀 쇼킹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라고 불렸던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 김건희 씨랑 서울대학교 EMBA 네.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었다는 이 모 씨가 그때 최윤순 씨의 그 은행 그 396억인가요? 예. 네, 그거를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 예, 직접 해준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예. 공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검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4월달에 출국을 해버렸고. 어머나. 네, 출국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도 모두 다 외국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지금 한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고. 자, 일단 잔고 위조 300 몇십억 할 때 했던 사람이 자 186억 원을 사실상 기업이 존속 가치가 없는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의 대기업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서 186억 카카오 모빌리티 플러스 대기업인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186억을 받았는데 이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시리즈 1, 2, 3 할 때 투자를 받으면 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일종의 정자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것은 희한하게도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매한 대가로 이 사람이 46억 빼버립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뇌물을 이제 받았는데 누가 그러면 이걸 중개했겠느냐? 카카오가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투자를 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예. 자, 김건희는 힘이 있었다. 최원선도 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 투자 유치의 대상이 됐던 기업은 왜 이 돈을 줬느냐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86억 원을 투자해 줬으면 얼마를 빼먹으려고 했겠습니까? 투자한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카카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럼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카카오가 또 저 고발하지 마시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맵과 카카오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식회계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분식 개개 문제도 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 뭐 여러 이제 그 개인 택시가 다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배당해 주는 걸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를 뗀다 안 뗀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선진화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 있던 상황에서 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주선을 했고 왜 투자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빼먹은 거는 이제 잡아오면 야, 이 돈 뭐야 누가 해서 되는데 여기에서 돈을 186억 원을 넣어줬던 이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빨리 돈을 투자했던 데가 지금 나와서 김땡땡이 시켰던 윤땡땡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이실직고를 지금이라도 먼저 하라. 수사받고 나서 그러면 무슨 이사회 의장이 또 나오고 뭐 카카오에 누구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이실직고해라. 186억 투자했던 사람 지금 이 분위기로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특검에서 밝혀낼 텐데 너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김땡땡의 요구에 의해서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 빨리 사실을 고백하고 그게 아니라면 결백을 증명해라. 정상적인 투자였다라고 지금이라도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도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응당한 저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랑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도에 비마이카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를 맞아요. 만들죠. 그리고 설립 2달 만에 BMW 50대를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대량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 이거- 프로모션을 벌였죠. 맞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도이치모터스가 진짜 권오수께 맞아? 이런 질문들을 갖다 던지는 김건희 거예요. 거다. 실제로는 김건희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이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비마이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비마이카도 사실상 김모 씨의 그 회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김건희 있었거든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와서 다 그 회사들을 갖다 이렇게 딱딱 놔보면 여기에 선라이즈까지 들어갑니다. 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데는 아예 이사 명함을 달고 다녔고 그리고 거기서 주식 갖고 마구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비마이카한테 50대를 갖다가 그냥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또 다른 이상한 사업들을 갖다 막 해가지고 네.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서 그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투자를 받을 정도로 뭔가를 갖다 또 해먹었어요.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BMW를 갖다 주로 이제 수입을 했는데 BMW가 바로 선라이즈 그 공장 터에 그냥 나래비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냐 이게 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결고리들을 전부 다 꿰어서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 또 평택항 세관과 관련돼 있고 네. 이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해준 사람들이요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지금 인천항 마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 승진해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라이즈를 갖다 고발했던 이성열 대표라고 하는 젊은 그 기업가는 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새로 그 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을 갖다 수사할 때 분명히 시비를 걸 겁니다. 이런 수사들이 다 특검에서 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시비를 갖다 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지금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이 이 고리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업체는 지금은 이름이 IMS 모빌리티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2023년도에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회사였고 누적 네.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곳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계열사,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30억, 그리고 효성계열사도 아마 30억, 한국증권금융은 50억, 그리고 키움증권은 10억 정도 이제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주 발행해가지고 뭐 잘 하게끔 하고 뭐 투자를 잘 했게끔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46억에 그냥 줄을 넘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엑시트를 혼자 먼저 그 당시에 해버렸고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이 김예성이라는 사람한테 46억을 주느냐. 이거는 김건희가 돈을 찾아오라고 해서 김건희한테 먼저 챙겨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효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회장의 조금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 등등이 있었던 것이 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해결이 이미 다 돼 있더라.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돈이 이렇게 엉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 정도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뇌물 성격, 뭐 공무원이 아니까 뇌물이 아니면 뭐 제가 뭔지 모르겠, 변호사법 위반이 걸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다고 처음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2억 3억 가지고 해먹기 시작해가지고 네. 야 해먹으니까 괜찮거든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웬만한 것에는 이권사업 다 개회가 붙여갖고 빼먹고 투자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검찰이 자기들을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죠. 네.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해외에 ODA 자금 있죠. 국내에 마약 유통과 관련된 소문 있죠. 자,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거 한 1, 2천억 되는 거 아예 원희룡 내에 보내가지고 판 키워가지고 돈 빼먹고 그래서 이게 조나목 거다. 조나목이 아니고 조성옥이다. 아니다. 이 돈 알고 보니까 김건희 거 아니냐라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야기. 액수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10%, 2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배, 20배씩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야, 이거 5천억짜리 하나 해먹을 거 있는데 그건 뭐야? 뭐겠습니까? 그게 마약 같은 것이지 않았느냐. 워낙 이거는 뭐 조 단위로 벌 수 있는 돈이 그게 돈에 이제 노예가 되고 돈에 미쳐버렸는데 그들이
김건희 주변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수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주인도 당연히 누군지 찾아야 되고요. 지금 최근 뉴탐사가 또 보도한 것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돈 빼먹기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충격적이게도 한남동 관저에서 직선거리는 500m. 길을 따라서 가면 거의 2km 좀 될 만한 그런 그 사이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일종의 VIP 라운지로 분양을 했다는 건데 이 VIP 라운지의 회원가가 최소 2억에서 뭐 많게는 뭐 10억까지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라운지가 뭐냐? 이거는 뇌물의 어떤 로비 라운지가 되는 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로비 라운지를 최은순의 사저라고 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최은순의 사저요? 예. 그러니까 이 의혹도 꼭 밝혀져야 돼요. 네. 500m 거리예요. 500m 거리. 진짜? 왜 하필이면 여기에 지었느냐. 실제로 그 허가를 받을 때는요.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4월 4일 날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 들어가기 열흘 전에 거기가 승인이 나버려요. 근데 가봤더니 아직 마무리 공사도 안 돼 있어. 근데 이런 데를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용산구에서. 네. 무궁무진한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서초구에 또 헌인마을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하고 네, 또 헌인마을. 연결돼 있어요. 네. 전부 다 털어봐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털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계 의혹 사건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발부해서 어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장에 윤석열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10장 정도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대선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3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준 혐의를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정진석 실장 아까 얘기한 그 전 대표가 얘기한 정진석 실장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 건을 좀 정치 탄압으로 아마 엮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쇄신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먹혔다. 그리고 실제 송환석 원내대표가 우리 TF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썰렁했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고 더 중요한 거 명태균 특검이나 이 김건희 특검이 수사되는 대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가 먼저 불려가느냐, 누가 여기 잡혀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했고 윤석열 육성이 나왔을 때 저게 조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공천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외부에 어떤 외압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저 압수수색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지금 보니 길길이 날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증거를 내놓고 공천관리 규정 그 당시에 심사 내역 다 내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돈까지 실제로 자 명태균이가 자 3억 뭐 5,600이었습니까? 우리 스피커가 그때 이제 최초로 보도했던 그 강혜경 씨의 이 폭로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맞아요. 명태균이 말만 어떻게 믿느냐고 명태균 되게 정치 브로커인데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 자 이렇게 돼가 적시대에서 있고 명태균도 지금 3억 5,600 뭐 이러고 오늘 강희 국장 얘기 좀 들어보니까 곧 특검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16일 날 나가 그랬습니다. 16일 날 나가는데 완벽하게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맞아요. 지금 바깥에서 명태균이 완전히 진짜 라이브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공격하고 노정면 의원 공격하고 뭐 다 공격하고 난리인데 자 이제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특검에서 모든 사실 다 밝히겠다. 검찰에 진술 다 했는데 이것들 다 그냥 묵사발레 놨던 거 지금 다시 가서 내가 다 하겠다라고 이제 각오하고 있으니까 결론 봐야 설명된다. 명태균 지금 까불지 마라.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네 뜻대로 민주당 흔든다고 되거나 지금 박범계를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다가 또 박범계를 죽게 세우고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민주당에 있는 모 최고위원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 자료도 보시죠. 이 자료도 보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죄는 죄대로 그리고 책임은 책임대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명태균 씨에게 휘둘리고 있는 대형 유튜브들이 있어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제보자를 그것도 민주당이 그 인증한 공익 제보자를 말도 안 되는 성비위 뭐 이런 걸 뭐 얘기하면서 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스피커를 달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공격하면 되면 그 사람을 갖다 만신창이로 악마화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냉철하게 좀 판단하고 당장 지금 그 나의 채널이나 뭐 이런데 이득이 되는지 마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특히나 공익 제보자를 건드리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함께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중형 유튜버인지 대형 유튜버인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명태균이 좀 공익 제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득도 했고요. 맞아요. 또 최초에 본인은 결국에 중앙무대 소위 말하는 중앙무대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공짜 여론조사 해주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이익은 다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공익 제보자로서 제가 이제 많이 뛰었고 노영희 변호사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명태균이 이제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저를 또 고소를 해서 고소했어요. 조사를 받았고 예. 그 조사기관 이제 보시라고요. 어떻게 경찰에서 처분이 나오는지 얼토당토 안 하는 내용 가지고 그냥 고소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인물들 지금 제가 창원서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절대다수가 명태균과 멀어져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원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어졌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이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오하고 착각하고 민주당한테 누구 좀 와달라. 노영희 변호사 한번 와주세요. 김한나 변호사 한번 와주세요. 박범계 한번 와주세요. 박주민도 와주세요라고 해서 갔지 누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 갑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했던 대화를 지한테 유리한 거 다 폭로해버려. 그러니까요. 마치 지하고 뭐 사전에 담합을 한 것처럼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받아 쓰면서 마치 명태균이가 지금 자 특검에 가서 일정하게 조율하면 윤석열 더 죽일 수 있고 내가 불교만 불면 민주당 너희들도 다 죽일 수 있다. 이 게임에 빠져들 바보 덩신이 어딨냐고 여기에서 거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맞아요. 정말로 냉정하게 명태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좀 이분이 더 팩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뭐 무기징역 10년, 20년 다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게. 어떤 사람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징역을 몇 년 주는데 내 진술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에 대한 진짜 최소한의 그 예의나 도리를 따지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도 김건희는 뭐 형량을 엄청나게 받을 게 수두룩 빽빽하지만 그러나 명태균이 나서서 자 지금 그러면 정인 신청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이 재판부에 불러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진짜 소리냐고요. 예. 어쨌든 본인 입에 달려있다고 지금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좀 진실을 잘 밝혀서 제대로 된 팩트 체크되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명태균 씨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김성수 평론가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왜 고맙습니다. 욕을 하는 분들도 좀 있네. 예. 비판하는 분들도 이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당대표 역시,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당대표 그러는 선거 때문이 아니라 예. 옳은 말을 하다 보면은 꼭 예. 그렇게 요즘 아침에 정치본책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아, 그래요? 예,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반응이 어떨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정치본책 아침마다 아주 즐겁게 잘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요호.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이야기는 오늘 좀 해야 안 됩니까? 무슨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야 오늘 이상호 기자가요 본인 고발뉴스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거의 안 다룬다라고 하니까 김성수 평론가의 말씀은 반드시 다뤄야 된다. 자, 다뤄야 하는데 진짜 단신으로밖에 안 주더라. 맞아요.
최근에 제가 모 언론사로부터 아이고 뭐 이런 그대로 이야기하면 또 뭐 명예훼손도 되고 실제로 나를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 언론사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산한 영상을 쓰지 마라 이런 걸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또 잘못 써가지고 실제로 돈도 많이 물어줬고요. 그 KBS 같은 데는 물어줬고 그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취재해서 이제 영상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인용으로 영상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픽서도 다 그냥 공유해서 출처만 스픽서 밝히면 다 우리가 거기에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는데 네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실 취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국 뭐 영상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이 영상을 생산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 출두하는 이런 장면은 다른 사람은 아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취재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찍을 수가 없고 그 영상밖에 없는데 이것은 독점적으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국에서만 다 쓰는 영상이니 이것을 인용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저작권 소송 들으면 다 치는 거죠. 그러면 보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공장도 이제 그걸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 못 쓰게 다 공문 보냈을 거예요.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할 수밖에. 그거는 연합뉴스에 우리 전재료를 내고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오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은 국가 TV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TV, KTV에서 촬영해서 다 공개하겠다. 이거 박수. 이거 이제 쓰시라고 국민 여러분, 우리 영상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특정 언론의 일종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던 이 영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작권을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아니 대통령실부터 먼저 이것을 KTV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요때부터는 제 단독입니다. 국무총리실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하니까 국무총리실도 영상을 아직 이게 공적으로 생산한 영상을 왜 특정 언론사의 전유물이 되고 저작권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총리실도 그러면 이거 영상 다 KTV 통해서 국민 예산으로 만든 걸로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상호 기자가 정말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성도 평론 예, 저는 미디어 평론가입니다. 96년부터 평론을 했을 때 주로 미디어 비평을 했고 그래서 특히 언론개혁 법안이나 언론개혁의 여타의 정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태껏 했던 언론개혁을 포방한 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도 못했던 그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없애려고 했다가 문매를 맞고 기자실에 대못을 박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정말 악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론과 좀 일정한 관계를 갖다가 서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기득권들을 갖다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형태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 언론은 그대로 뺏겼었던 건데 이번에 풀단을 없앤 거예요. 풀단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고두고 언론의 개혁으로서 가장 강력한 개혁으로서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미디어 사실은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 있을 것 최고의 같은데 소식이죠. 어쨌든 접근권, 대통령실이나 이런 그 정치 하시는 분들에게 접근하시는 권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자,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윤석열. 드디어.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나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혐의가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 방해, 이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였고 계엄 선포 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그다음에 외신 상대로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라는 허위 공보,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등 비하폰 기록 삭제 지시, 또 지난 1월 1,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렇게 5가지 정도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씨 측에서는 건건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특검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 건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시에 긴급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했을 뿐이고 사후 선포문 작성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혐의를 놓고 진술 회유 여부와 앞으로 회유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다 따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영장 심사가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밤, 이르면 오늘 밤, 아마 늦으면 내일 오전 정도까지 영장 발부와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다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8시부터 다시 재개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근데 시간 정도 오자마자 했어요. 1시간 만에 이렇게 종료를 했다는 것은 뭔가 안에서 약간 이벤트 같은 게 생긴 것 아니냐. 그냥 끝내자라고 글쎄요. 했거나 모르겠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분량을 더 하자고 재판부에서 식사하고 다시 재개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123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12월 3일이 갑자기 맞습니다. 123일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갑자기 12월 예. 3일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판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심리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좀 더 빨리 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9시에 끝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혹시 영장실질심사는 9시에 끝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의받고 네. 이런 게 아니고 밤 네. 12시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론을 해보면 어떤 겁니까? 판사가 빨리 좀 끝내자라고 했거나 윤석열이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 전에 이미 90번 이상 갔던 거 식사하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예.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7시에 이걸 끝내면서 밥 먹고 합시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때가 되면 사실은 그냥 한 30분 정도 안에 다 끝날 예정이었으면은 그냥 마저 하고서 밥을 먹읍시다라든가 뭐 이제 끝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다 말고 1시간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겨우 1시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윤석열 윤석열 씨 측이 측에서 너무 빨리 끝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제 식사로 갔을 때 이거 해보니까 이거 뭐 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끝내자라고 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이 야 됐어 그냥 그만해 나 안 할래 라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 혹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나중에 보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났느냐는 것은 굉장한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데요. 그렇죠. 자, 사실은 예. 7시에서 8시까지 식사하고 8시에 와서 속개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예를 들어서 실질심사 끝났다. 자, 서울구치소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6시간 40분 정도 지금 걸렸다고 하고요. 구속 심사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 씨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다들 전체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하고요. 서울구치소로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울구치소로 갈 때는 어떤 상태로 갑니까? 그냥 이렇게 포성줄에 이렇게 묶여서 수건 씌워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수갑 채워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갑 채웁니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자, 저렇게 갈 경우에 그럼 호송차면 버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버스로 갈 거고 그다음에 수갑을 차느냐 안 타느냐 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아마 이 상황에서는 수갑은 안 차고 지금 그냥 양복 입고 예, 아직까지는 혐의가 뭐 확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씨는 오늘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우와, 기각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에 기자들을 만나서 변호인 쪽에서는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근데 어쨌든 뭐 나와가지고 뭐 인용될 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누가 물어보는 근데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아니고 이제 기각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추론을 해보면 빨리 종결하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정리해서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만약에 다 따진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엄청나게 지금 따박따박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아마 서로 좀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되게 피로를 못 참고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아까 식사는 자, 서울구치소에 가면 어디서 대기합니까? 그 대기소가 대기소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있겠죠. 그 예. 유치장 같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는 에어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방에는 안 나오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유치장에도 안 나오고 그럼 유치장에 밖에서 유치장 감시 감독하는 또 그 뭐 방호관들이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에어컨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아니 제가 윤석열 할 땐 저 에어컨도 씌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하도 강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기다릴지는 잘 모르겠고 원래 에어컨은 공동으로 이제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변호인들 접견하는 곳이나 뭐 이제 이런 쪽에는 있는데 실제 이 기다리는 곳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험을 해보신 송영길 대표가 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이제 뭐 더위에 그 혹독하게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공간은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대기하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네. 그 내부에 이제 뭐 구치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건 그런 것이고 윤석열이 오늘 저녁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운명의 결정을 할 것이고 설마 재판부에서 12월 123일 만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밤 12시 전에 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기실이어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공간이니까 사실 거기서는 에어컨을 지금 틀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9시 17분이면은 판사도 이제 쉬어야 되겠죠. 조금 이제 좀 숨을 좀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찬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12시 전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거요. 네. 아마 오늘 새벽 4시경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블루님께서 김성수 평론가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또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성수 평론가님 팬이 많으시군요. 예. 이거 법원에서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웃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불안하다. 왼손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더라. 거기도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웃었을 수도 있어요. 구속되면 이제 해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자, 어떻게 되든 뭐 끝에 이제 재구속이 되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보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오늘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는 지금 전제 걸지 말고요. 구속 100% 된다라는 걸로 보고 만약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되면 빨리 라이브로 방송 켜서 저는 뭐 오늘 11시 반에 예. 심야 시사를 해야 되니까 심야 시사를 하더라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2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그때까지는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윤석열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에 10분 정도 휴정을 했고요. 오후 7시부터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휴정을 했었습니다. 8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재개해서 밤 9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4시간 50분 했었었고요. 오늘은 1시간 50분 더 추가돼서 6시간 40분 정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10명의 검사들이 신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최지우, 송진호, 최명성, 배보윤, 유정화, 김홍일, 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김건희 변호도 지금 같이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서로 간에 지금 막 싸웠는데 어쨌든 뭐 따박따박 반박했다고는 기사에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오늘 밤 늦게 말고 내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영장 재구속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밤에 조금 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장면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예. 여러분들도 일단은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내일 또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의를 믿읍시다. 그리고 이 특검이 특히 특징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영장 청구서를 윤석열 씨 소환 조사가 끝나기 전부터 작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꼼꼼하게 사실은 너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가지고 사활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서 사실은 이걸 한 거라서 저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보는데 어쨌든 판사가 판단하는 거랑 또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V0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 123일 안에 끝내야 기각이 될 거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와중에 7월 달에 풀려난다고 하는 자가 딱 2사람이 있는데요. 예. 자, 통일 대통령으로 온다고 주장하는 정광훈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이름을 까먹고 우리가 천공? 지내고 있는데 천공이 지금 또 다시 나서서 지금 웃고 넘어가야 할 일은 아니고 아직도 이들의 세계관은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예.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취재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즘 사실 제보가 정말로 괜찮은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예.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난이님께서 말이 씨가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3만 프로 수강입니다. 성렬 씨 잘 가세요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스 단독으로 최대 45% 할인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루 비타민C 1000mg 한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총 8개월분으로 넉넉한 구성입니다. 한 번 사면 넉넉하게 하루 한 알로 건강하게 공동구매가 27,900원이군요. 8개월분이요. 오, 엄청나게 진짜 싼데. 싸네. 이게 일동제약에서 판매하는 거네요. 마이니 면역케어 비타민C 1000. 비타민C를 단독으로 먹지 마십시오. 면역에 꼭 필요한 아연 그리고 활력 에너지 비타민 B 100%까지 같이 드십시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황산화 활력까지 모두 챙겨 보십시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픽스 단독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면역케어 비타민C 1000mg이죠 이게. 네, 예. 네, 1+1 행사를 지금 하나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001+1 구매 시 부스터 비타민 1개입 추가 증정.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를 3개월치를 사면 27,900원인데 네. 8개월치가 27,900원 여기다가 다시 부스타라고 하는 또 비타민 제제를 한 달치를 또 더 덤으로 드리니까 엄청 싼데 그제 이틀 팔았으니까 한 1,000세트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1,100세트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완판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부스터 비타민 한 예. 개입이 또 추가 증정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말고 하루 한 병으로 에너지 업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삼구갈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갈비찜 냉면은 2인분에 3,900원이요.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B2B 전문 제조업체에서 유통거품을 쫙 빼고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렸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바쁘고 제대로 된 집밥 먹기 힘든 1인 세대와 매일마다 가족 식사 메뉴를 걱정하고 계시는 주부님들에게 간편한 메인 메뉴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에게 간편한 안주로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3,900원에 만나는 돼지 영양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불백과 순댓국, 제주 돼지국밥 등 볶음과 국밥류부터 고급 요리집에서 드실 수 있는 삼겹 수육 그리고 소고기 수육 등의 요리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엄선해서 내 가족과 친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메인 요리를 3,900원에 만나보세요. 와, 화면상으로는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실제로 주문해 보니까 너무 맛있고요. 저 가격에 저 상품을 공급하는 저 회사가 더 대단하다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요즘 스픽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다. 품질은 기본이다. 이런 자체로 상구갈비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윤석열 씨 최후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에 피의자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한 2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지 뭐 뻔히 다 보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왜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증인들을 괴롭히고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십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도 최후 진술은 바깥으로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나중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고 네. 법원의 기록이나 이런 걸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볼 수는 없는데 그거를 뭐 특검 측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측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길 가능성이 높죠. 영장실질심사에는 혹시 기자들이 들어가 아니요, 있습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러면 당사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당사자와 변호사들. 그거 당사자와 변호사와 그리고 검찰. 네.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네. 전원으로 흘러나올 수는 있겠네요. 최후 진술 20분 했다면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건데 네. 혹시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한테 정말로 석고되지 않은 자세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저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송환성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TF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에휴,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라고 썰렁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빨리 해체돼야 돼요. 아니 주진우 나와서 이번에 특검 TF팀 하지 자기가
주진우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만큼 윤석열과 특수관계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또 중요한 거 김건희 씨가 자기네 집 60평 아크로비스타 그 넓은 집이잖아요. 네. 퇴원하고 난 다음에 좁다 그러면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참. 예, 요즘 집에 안 있고 코바나 네. 컨텐츠 사무실에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 예. 예, 여기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답이 글짝인데 그건 누가 보도를 서정욱이 얘기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변호사가. 네. 요즘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야, 참 똑똑하네. 그 집도 크지만 아크로비스타 얼마나 고급 정말로 아파트입니까? 그 지하에 가더라도 엄청 좋던데.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반려견하고 반려묘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11마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측 영장심사 걱정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언플인 것 같고요. 그렇죠. 속으로는 아마 매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오늘 잘 지켜보시고요. 사필 규정 또 정의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래도 댓글 주신 분 이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M님, 달혜정님, 갱이님, EJK님, 청청포님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M님, 김영도님, 명명백백, 성난이님,谢시대님, 천영숙님, 서리파파님. 우와, 정말로 댓글 이렇게 많이 주셔서 변영자 선생님도 주셨고요. 김원님, 그리고 버저날자님, 시사 쑥덕쑥덕님까지 감사드리고 이름 제가 못 읽은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